절대부등식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부등식의 증명에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과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부등식은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시킨 상태에서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한 다음에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해 나갑니다. 그리고 등호가 포함된 부등식의 경우에는 등호가 성립할 조건을 구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0이래요. 자, 우리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더해서 0이란 얘기는 둘 다 0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문제에서 특별한 말이 없더라도 등호가 성립할 조건을 반드시 찾아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절대값에 관련된 건데요. 절대값의 개념 자체가 거리에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래서 계산 결과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한 거랑 결과가 같대요. 양수로 만들어준 다음에 제곱을 하나, 그냥 제곱을 하나, 결과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 곱한 다음에 절대값을 붙였어. 즉 곱해서 양수로 만들어주나 양수로 만든 다음에 곱하나 그 결과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다음 두 수 또는 두 식의 대소를 비교할 때는 먼저 차, 즉 두 식을 뺀 다음에 다항식의 곱꼴로 변형을 하거나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해서 그 부호를 따지시면 됩니다. 자, 만약 A에서 B를 뺐더니 양수가 나왔대요. 자, 그 얘기는 A가 B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두 번째, 루트나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식은 그냥 빼면 식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보통 제곱을 한 다음에 빼주면 됩니다. 제곱에서 뺐더니 0보다 크대. 그 얘기는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숫자가 너무 크거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된 경우 혹은 B를 따지기 쉬운 경우에는 B분의 A처럼 B를 이용해서 대소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양수인 경우 B분의 A가 만약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말이 되겠죠. 세 번째, B를 이용하는 방법은 고1 때보다는 고2 수학 1 지수함수 파트에서 활용도가 훨씬 높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조건부등식, 절대부등식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조건부등식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부등식, 뭔가를 풀어서 해를 구했던 부등식 있죠? 그게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성립한다라고 해서 조건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우리는 그냥 부등식이라고 부르죠. 다음,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절대부등식에서는 해를 구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겠죠. 왜? 해는 항상 모든 실수니까. 우리 중요한 항등식을 곱셈 공식이라는 이름으로 암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절대부등식도 몇 가지 기억해줘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A, B가 실수일 때 좌변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변은 봤더니 A-B의 제곱이다 라고 완전제곱식으로 정리되는 거 맞죠?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증명 끝났네요. 자, 그리고 특별한 말이 없더라도 등호가 포함된 부등식은 반드시 등호가 성립될 조건을 따져줘야 됩니다. 언제 등호 성립해? 즉 언제 0이야? 그렇죠. A하고 B하고 같을 때겠죠. 자, 이번엔 두 번째, 좌변을 봤더니 A제곱 더하기 AB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이다 라고 해주면 A제곱 더하기 AB까지 만들어지는 거 맞죠? 4분의 B의 제곱 생겼으니까 자, 꼬랑지에 뭐 있어주면 돼? 4분의 3 B의 제곱 있으면 되는 거고 실수를 제곱했네.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죠? 자, 따라서 이 결과도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 볼 수 있지. 그러면 언제 등호 성립한다? 그렇죠. 얘도 0이고 얘도 0일 때겠죠. 결국 B가 0이야. 자, 그리고 얘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B하고 같을 때니까 결국 A도 0일 때다. 즉 둘 다 0일 때다라고 살펴볼 수 있지. 세 번째 식은 우리 다항식 공부할 때 거의 공식처럼 암기했던 식이죠. 자,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2를 곱한 다음에 다시 2로 나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됐었지? 2분의 1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이 된다라고 쓸 수 있고 역시나 실수를 제곱했죠.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네요. 따라서 결과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증명 끝.
역시 등호 성립할 조건 따져줘야겠죠. 언제 등호 성립해? 그렇지.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일 때. 따라서 A는 B랑 같고 B는 C랑 같고 C는 A랑 같고. 뭔 얘기야? 셋 다 같을 때겠지. 네 번째, 식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아까 우리 위에서 루트나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식은 걔네들을 없애기 위해서 제곱해서 빼자고 했었지. 그러면 좌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자, 얘 제곱하고 우변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빼봅시다. 그럼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하고 똑같으니까 A제곱 A제곱 없어지고 B의 제곱 B의 제곱 사라지겠네요. 자, 따라서 남는 게 누구야? 2배에 앞에서 절대값 AB, 그 다음에 뒤에서 AB 남겠죠? 그럼 이제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만 따져주면 되겠네요. 자, 우리 절대값은 벗기라고 있는 거지. 자, 안에 있는 게 양수야. 자, 그럼 어떻게 나와? 그냥 나와. 따라서 AB 빼기 AB가 되는 거니까 자, 얘는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게 음수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겠지? 그럼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자, 따라서 마이너스 2AB가 되는 거고 AB가 현재 음수예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얘 결과는 어떻게 돼? 0보다 크게 되겠네. 따라서 결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증명 끝났죠? 역시 별 말이 없더라도 언제 등호 성립하는지 반드시 체크해 줘야겠지. 자, 얘가 언제 0이야? 그렇죠.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 된다라고 하는 거 볼 수 있겠네. 기출문제 풀면서 대소 비교하는 연습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둘이 곱해서 0보다 작대요. 뭔 얘기야? 두 개의 부호가 다르면 된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 뿔마 혹은 마뿔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기니지 중에서 옳은 걸 골라보래요. 기억, 두 개의 부호가 다르대. 근데 더하면 음수야? 아니죠. 예를 들어 2-1이면 더하면 양수잖아. 기억은 탈락. 니은은 절대값 들어간 거 누가 더 크냐라고 물어봤네. 자, 아까도 살펴봤듯이 절대값이나 루트 들어가 있어. 그럼 뭐한 상태에서? 그렇죠. A-B의 제곱, A 플러스 B의 제곱, 제곱한 상태에서 뭐해서? 빼서 대소 비교하자고 했었죠. 그렇죠? 자, 우리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하고 똑같아. 자, 그러면 A제곱, B의 제곱은 앞뒤로 없어지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2AB.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AB. 그래서 총 마이너스 4AB가 나오는데 AB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AB는 뭐다? 양수. 따라서 둘 다 양수인 상태에서 제곱에서 뺐더니 앞에 거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 자, 그럼 제곱을 띈 원래 것도 앞에 거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디귿. 대소 비교의 기본은 뭐다? 좌변에서 우변을 빼자. 자, 그러면 분수 덧셈 뺄셈이네요. 그럼 뭐 해주면 돼? 통분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A, B 분의 식 어떻게 돼요? AB 마이너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AB다 라고 쓸 수 있겠네. 자, 그러면 AB, AB는 날라가고 남은 게 AB분의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남죠. 마무리 제곱해서 더했어요. 자, 얘네들은 0보다 크죠?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마마 만나서 뭐 돼버렸어? 플러스. 따라서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크다. 디귿도 맞네요. 정답 니은 디귿 4번. 네 번째, 절대 부등식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고3 수능 볼 때까지 필요한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용어부터 살펴보면 더한 다음에 반띵한 얘를 산술평균, 우리가 흔히 부르는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루트 AB를 기하평균이라고 부르고 A 플러스 B분의 2AB를 조합평균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우리는 산술평균하고 기하평균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결론부터 살펴보면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뭐라고? 둘 다 양수일 때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대요. 그리고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둘이 같을 때 성립한다.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등호 성립할 조건 반드시 따져주라고 했었어요. 선생님, 근데 왜 아까부터 등호 성립할 조건을 강조하시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하고 x가 1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를 비교해 볼게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지? 그렇죠. 1이 최소값이 되는 거죠. 자, 근데
1보다 크대. 그럼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야? 2. 얘들아 실수 조건이야. 그럼 1.1? 1.1보다 1.01이 더 작은데? 그럼 1.01? 1.01보다 1.001이 작은데? 뭔 얘기야? 최소값 없다란 얘기겠죠? 결국 등호가 성립할 때란 얘기는 최대 최소가 존재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등호 성립할 조건이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제 산술기하평균의 관계를 수식과 도형을 이용해서 증명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수식을 이용한 증명. 대소 비교의 기본은 빼는 거라고 했죠? 2분의 a 플러스 b에서 루트 ab를 빼볼게요. 물론 루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제곱해서 빼도 상관없는데 식이 과도하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냥 한번 빼볼게요. 자, 우리 분수 덧셈뺄셈의 기본은 통분이니까 통분 한번 해주면 a 플러스 b 그 다음 마이너스 2 루트 ab다라고 쓸 수 있죠. 다시 한번 보기 좋게 식을 정리할게요. a는 내가 루트 a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에 자,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루트 a 루트 b다라고 쪼개 써도 되는 거고 b는 루트 b의 제곱이 되는 거죠. 분자 정리해보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따라서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보다 크거나 같다. 증명 끝. 그럼 언제 등호 성립한다? 그렇지. 얘가 0일 때란 얘기는 두 개가 뭐 할 때? 같을 때. 즉 A하고 B가 같으면 등호 성립한다 라고 볼 수 있네. 다음 도형을 이용한 증명. 여기에 중심이 O이면서 지름이 A, B가 되는 반원 하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반원 위에 점을 잡아서 수선의 발을 내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얘를 C, D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B라고 했다고 치면 DO, DO의 이름이 뭐야? 그렇지, 반지름이 되겠죠. 지름이 A 플러스 B인 거니까 반지름은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겠네. 그리고 이 빨간색 길이가 산술평균이다 라고 하는 거 이해되죠? 그 다음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주면 현재 AB가 지름이니까 여기 90도 되겠죠? 한 문제 안에 직각삼각형이 여러 개 보이네. 자, 그랬을 때는 닮음에 관한 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즉 여기가 90도야? 그럼 내가 여기를 동그라미, 여기를 X라고 표현해보면 둘이 더해서 90도 돼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90도야. 여기가 X? 그럼 따라서 여기는 뭐가 돼야 돼? 동그라미. 여기가 다시 90도죠? 자, 그러면 여기 나머지 각은 X가 돼야겠지? 그럼 왼쪽 직각삼각형하고 오른쪽 직각삼각형이 닮았네요. 자, 식 세워봅시다. 우리 왼쪽에서 동그라미에 마주보는 변이 누구야? DC. 그 다음 오른쪽에 동그라미에 마주보는 변은? 그렇죠, B죠. 그 다음 왼쪽에서 X에 마주보는 변이 A. 오른쪽에서 X에 마주보는 변이 DC. 내항 외항 곱해주면 결국 DC의 제곱이 AB다라고 쓸 수 있겠죠. 따라서 DC는 당연히 양수인 거니까 루트 AB가 나오겠네요. 자, 이거의 이름이 뭐야? 기하평균. 보다시피 빨간색 산술평균이 초록색 기하평균보다 크죠. 그리고 D라고 하는 게 O에서부터 수직으로 올라간 정 가운데에 있다라고 치면 두 개의 길이가 같아질 때니까 그때는 등호 성립합니다. 다시 언제 등호 성립한다고? A하고 B의 길이가 같으면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하나의 그림으로 합쳐지기 때문에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 산술평균, 기하평균과 더불어서 절대 부등식색의 양대 산맥에 해당하는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수능에서 예를 써서 문제를 푸세요 라고 하는 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식의 모양을 살펴보는 정도로만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그 다음 x제곱 더하기 y제곱, 좌변에서 우변을 빼볼게요. ax 플러스 by의 제곱. 자, 그러면 a제곱 x제곱, 여기서도 제곱해주면 a제곱 x제곱은 없어지죠. 그 다음 남는 게 누구야? a제곱 y제곱 남죠.
또 b의 제곱 y제곱, b의 제곱 y제곱 없어지지. 그리고 남는 게 누구야? b의 제곱 x제곱 남겠네. 자, 그리고 뒤에서는 2ab xy까지가 남겠죠. 자, 따라서 얘는 ay-bx 전체의 제곱이 될 거고 실수를 제곱했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 증명 끝났네. 역시 언제 등호 성립하는지 살펴봐야겠죠. 즉 ay는 bx일 때 다시 써보면 a 대 b가 x 대 y일 때겠죠. 자, 얘를 분수꼴로 표현해주면 a분의 x는 b분의 y일 때 등호 성립한다 라고 쓸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문자가 실수 범위이면서 뭔가 제곱이 많이 등장했거나 아님 1차하고 2차가 같이 등장한 문제에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 대 b가 x 대 y랑 같을 때 등호 성립한다가 결론이죠. 달딱지 문제로 연습 한번 해봅시다. 실수 xy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래요. 그랬을 때 2x 플러스 y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모양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 크거나 같다. 띠딕 더하기 띠딕. 자, 그것의 제곱.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모양이죠. 이제 주어져 있는 걸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에서 x제곱, y제곱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xy 그대로 갖다 써주고 2x 플러스 1y의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앞에다가 그대로 2, 1만 써주시면 됩니다. 마무리, 얘가 5고 얘도 5죠. 자, 따라서 제 제곱이 25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 결국 2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겠죠. 최대값은 몇? 5. 최소값은 마이너스 5. 잊지 말고 등호 성립할 조건 따져줘야겠죠. 어떻게 된다고? 2 대 1이 x 대 y하고 같을 때 정리해주면 x가 몇일 때? 2y랑 같을 때 등호 성립한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절대 부등식의 하이라이트,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최대 최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술평균의 모양은 2분의 별 더하기 달입니다. 근데 보다시피 문제에서 별 더하기 달의 구조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를 우변으로 넘겨서 별딱지 더하기 달딱지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띠릭 둘이 곱한 거다라고 모양을 기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그렇지. 별딱지하고 달딱지가 뭐 할 때? 같을 때 성립한다 라고 하는 거. 다음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양수일 때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문제에서 양수 조건을 준 상태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그럼 필요가 있든 없든 반드시 뭐 떠올라야 돼? 그렇지. 산술기하 평균이 일단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합 또는 곱 둘 중 하나가 일정할 때, 즉 상수일 때만 사용해야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대요. 둘 다 양수인 조건. 자, 그 상태에서 x, y가 100일 때 x 플러스 y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양수 최대 최소. 그럼 뭐 떠올라야 돼? 그렇지. 산술기야. x 더하기 y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띠릭. 자, 그러면 얘는 2 루트 100이 되는 거죠. 결국 뭐가 되는 거야? 20. x 플러스 y가 어떤 숫자보다 항상 크거나 같대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숫자 20이 최소값이 되는 거지. 자, 반드시 등호 성립할 조건 확인해야겠죠. 자, 등호 언제 성립한다? 두 개가 뭐 할 때? 같을 때. 즉, 같은 숫자를 곱했대요. 자, 같은 걸 곱했을 때 100이 나왔다는 얘기는 각각 얼마씩 해야 된다는 얘기야? 10씩 해야겠죠. 보다시피 10 더하기 10일 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 20 나온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지. 마지막 세 번째, 등호가 성립할 조건을 반드시 체크해야 된대요. 얘는 보통 고난도 문제에 많이 활용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식이 두 개로 묶여 있을 때는 각각의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가 같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대요. 뒤에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달딱지 풀면서 연습해 볼까요? 첫 번째, x가 뭐일 때? 양수일 때 별딱지 더하기 달딱지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양수, 최대 최소. 그럼 뭐 떠올라야 돼? 일단 산술기하 떠올라야겠지. 자, 근데 산술기하를 쓸 때는 합 또는 곱 둘 중에 하나가 일정한 숫자여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아까는 곱이 100으로 일정하다라고 줬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곱이 몇이다라는 얘기가 안 나왔죠. 안 나와도 상관없다라는 거 이해돼? 왜? 그렇지. 얘가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 따라서 두 개를 곱하면 띡띡 없어져서 숫자만 남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 곱을 대놓고 안 주고 역수 관계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구나라고 한 사실 알 수 있겠죠? 풀어보면 x 더하기 x분의 1은 크거나 같다. 뭐? 2 루트 띠릭 곱할게요. 그럼 몇이야? x 곱하기 x분의 1, 즉 1이 되겠죠? 그래서 2. 반드시 뭐 체크? 그렇지. 등호 성립할 때 체크. 자, 이거 두 개가 뭐 할 때? 같을 때. 자, 그 얘기는 x제곱이 1일 때인 거고 따라서 x가 몇일 때? 1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사실 알 수 있겠죠? 확인해 볼까? 1 더하기 1. 그때 최소값 2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정리하면 양수, 최대 최소, 더군다나 역수 관계야. 그럼 뭐 떠올라야 돼? 산술기야. 두 번째 달딱지는 첫 번째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이상하네요. 왜? 둘이가 대놓고 역수 관계가 아니잖아. 따라서 식변형을 좀 해야 되는데 x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x-1이 0보다 크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양수 조건 찾아냈네. 자, 그러면 이제 x-1, 여기서도 x-1의 모양이 나오도록끔 변형해주면 되겠지. 자, x 대신에 x-1,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라고 써도 되는 거 맞아? 자, 그리고 x-1분의 4까지를 써주면 이제 역수 모양 보이죠? 자, 여기에서 산술기하 써주면 2 루트 둘이 곱할게요. x-1 곱하기 x-1분의 4. 자, 꼬랑지에 플러스 1 해주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 둘이 없어지고 2 루트 4, 즉 4에다 1 더해주니까 자, 정답은 5 나오겠죠? 반드시 확인. 언제 등호 성립한다? 별딱지하고 달딱지가 같을 때, 즉 x-1하고 x-1분의 4가 같을 때니까 얘가 제곱한 게 4가 될 때겠죠? 자, 따라서 x-1이 2일 때 x가 3인 경우다라고 등호 성립하는 순간 확인할 수 있겠네. 실제로 5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x에다 3 넣어주면 3에다가 2분의 4, 2 더해주니까 진짜 최소값 5 나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지금부터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보이게끔 식변형을 해야 되는 아까보다는 조금 어려운 스타일의 문제네요. 먼저 x가 2보다 크대요. 자, 그러면 x-2가 0보다 크다. 즉 우리가 원하는 양수 조건 찾았네요. 그리고 분수꼴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분자가 현재 분모보다 차수가 더 크죠. 수학에서는 이렇게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분자의 차수가 낮아지게끔 식변형을 해야 됩니다. 분자를 분모로 나눈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x로 묶어주면 x-2 플러스 4 그리고 분모는 x-2가 되겠죠. 이제 하트 찍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 더하기 x-2분의 4가 되고 이제 두 번째 달딱지 문제로 바뀌었네요. x-2가 양수인 거니까 그 모양이 보이도록끔 x-2 그 다음 플러스 2로 식변형 해주고 x-2분의 4 이제 여기에서 역수 모양 보이니까 산술기하 써주면 되겠죠. 2 루트 x-2 곱하기 x-2분의 4 꼬랑지에 플러스 2 없어지고 2 루트 4 즉 4에다 2 더해주니까 6 까먹지 말고 등호 성립하는 순간 체크해야겠죠. 언제 등호 성립한다? 두 개가 같을 때, 즉 x-2의 제곱이 4일 때니까 x-2가 2일 때겠죠. 결국 x가 몇일 때? 4일 때. 다음 x가 양수일 때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당연히 양수, 최대 최소. 일단 산술기하 떠올라야겠죠. 분수꼴에서 아까 같은 경우는 분자의 차수가 더 커서 식변형이라도 했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분자도 변하고 분모도 변하고 둘 다 변하니까 너무 복잡하네. 자, 그래서 한 군데만 변하게 바꿔주기 위해서 분자 분모를 x로 나눈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역수의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분자 분모를 x로 나눈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x로 나눠보면 분자는 1, 그리고 분모는 x, 그 다음에 1에다가 x분의 9가 되겠죠? 그럼 이제 분자가 1로 일정하니까 분모만 신경 써주면 되겠네요. x분의 9, 역수의 모양 보이니까 산술기하 써주면 2 루트 x 곱하기 x분의 9 꼬랑지에 플러스 1. 따라서 xx 없어지니까 2 루트 9, 즉 2, 3은 6에다 1 더해주니까 7 되겠죠. 또 신나가지고 답 7 그럼 안 되고, 나는 현재 분모만 계산한 거잖아. 분모의 최소값이 7이죠. 근데 내가 구할 거는 역수 취한 거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7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전체 최대값은 7분의 1이 된다라고 살펴볼 수 있지. 설마 그냥 넘어갈 건 아니죠. 자, 등호 성립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체크하는 거 반드시 습관 기르세요. 자, 우리 두 개가 같을 때, 즉 x제곱이 9일 때니까 x가 몇일 때? 3일 때가 등호 성립하는 순간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다음 두 실수 AB에 대해서 곱이 8로 일정할 때 A제곱 더하기 4B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실수 조건 주어져 있으니까 코시-슈바르츠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2차 식하고 1차 식이 같이 등장해야 되는데 여전히 곱이 나와 있으니까 코시-슈바르츠를 쓸 수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실수 조건에서 둘이 곱해서 8이래요. 다시 얘기해서 둘 다 0이 아니란 얘기잖아, 그치? 자,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둘 다 0이 아닌 거니까 얘도 현재 뭐고? 양수. 얘도 현재 뭐란 얘기야? 양수. 따라서 양수 최대 최소. 그러니까 산술기하 쓸 수 있겠네. 따라서 두 개 더한 거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띠릭 a제곱 곱하기 4b의 제곱. 식 정리해주면 루트 4 바깥으로 나오면 2 곱하기 2니까 4. 자, 그리고 여기가 루트 a제곱 b의 제곱이 되죠. 얘는 다시 쓰면 루트 ab의 제곱인 거잖아. 루트 ab의 제곱은 ab야? 아니에요. 절대값 ab예요. 자, 우리 ab가 몇인 거니까 8인 거니까 4, 8에 32. 등호 언제 성립한다? 그렇죠. a제곱하고 4b의 제곱이 같을 때 등호 성립한다 라는 사실 알 수 있고, 그때 최소값은 32가 된다. 다음 이 두 가지는 꼭 비교해서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식이 두 개의 괄호로 묶여있는 문제인데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개. 이렇게 전개하면 AB. 그 다음 끝에 거랑 하면 1. 얘랑도 해도 1. 그리고 끝에 거랑 해주면 AB 분의 1이 되겠네요. 둘이 양수인 상태에서 역수관계니까 산술기야. 2 루트 AB 곱하기 AB 분의 1 꼬랑지에 플러스 2. 자, 없어지고 2 더하기 2니까 최종적인 답은 몇이다? 4. 반드시 확인하라고. 등호 언제 성립한다? 그렇죠. 이 두 개가 뭐 할 때? 같을 때. 결국 AB하고 AB분의 1이 같을 때란 얘기는 AB의 제곱이 1일 때죠. 자, 그래서 AB가 몇일 때다? 1일 때다 라고 풀 수 있겠네. 다음 밑에 있는 문제도 먼저 전개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B 더하기 이렇게 가면 4 나오죠. 그 다음 이렇게 두 개 전개하면 1. 마지막 거 해주면 AB분의 4가 나오겠네. 역시 두 개의 양수인 상태에서 역수관계니까 산술기하 써주면 되겠죠. 2 루트 AB 곱하기 AB분의 4 꼬랑지에 5. 없어지고 2 루트 4인 거니까 4 더하기 5는 9가 되겠죠. 역시 뭐 따져야 돼? 그렇지. 등호 성립하는 순간 따져야겠죠. 자, 둘이 같을 때 결국 AB의 제곱이 4일 때, 그러니까 AB가 2일 때 등호 성립, 즉 최소값을 갖는 순간이 되겠죠. 이제 두 번째 풀이. 방금은 일일이 다 전개를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귀찮잖아, 그치? 그래서 이번에는 괄호끼리 각각
산술기하를 써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괄호. 얘만 산술기하를 써보면 a 더하기 b분의 1은 크거나 같죠? 2 루트 둘이 곱해주니까 b분의 a겠네. 두 번째 거 괄호. b 더하기 a분의 1. 둘 다 양수인 거니까 산술기하 2 루트 a분의 b라고 쓸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모양은 두 개를 뭐 한 거야? 그렇지, 곱한 거죠? 자, 각각 곱해보면 a 더하기 b분의 1. 그 다음 b 더하기 a분의 1이라고 내가 원하는 모양 나왔고, 자, 크거나 같대. 여기에서 b분의 a, a분의 b는 역수관계니까 없어지죠. 자, 따라서 남는 거 뭐? 4.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은 4보다 크거나 같다. 똑같이 4라고 하는 답 얻을 수 있겠죠. 이번에는 밑에 있는 문제를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괄호 산술기하 써볼까요? 크거나 같다 2 루트 띠릭 b분의 a. 자, 그 다음 두 번째 괄호도 b 더하기 a분의 4. 크거나 같다 2 루트 띠릭 그러면 a분의 4b. 자, 역시 곱해 줍시다. 자, 그러면 여기는 a 더하기 b분의 1, b 더하기 a분의 4. 크거나 같다. 그리고 b분의 a하고 a분의 b는 역수관계니까 없어지죠. 그리고 2 곱하기 2에다가 루트 4까지 곱해주면 뭐가 나오는 거야? 8. 그럼 답이 8이야? 아까 첫 번째 문제는 4 똑같았는데 이번에는 9하고 8로 답이 다르잖아.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앞에서 산술기하 문제 풀 때 주의할 점 세 번째. 여러 개의 괄호가 곱해져 있을 때는 각각의 등호 성립하는 순간이 같은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얘가 등호 성립하는 순간이 언제야? a하고 b분의 1이 같을 때. 결국 a, b가 1일 때죠. 그 다음 얘가 등호 성립하는 순간은 b하고 a분의 1이 같을 때. 즉 a, b가 1일 때입니다. 첫 번째 괄호와 두 번째 괄호에서 등호 성립하는 순간이 똑같이 a, b가 1일 때로 같기 때문에 여기서도 등호 성립할 때가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제는 얘는 등호 성립하는 순간이 a하고 b분의 1이 같을 때, 즉 a, b가 1일 때죠. 그 다음 얘가 등호 성립하는 순간은 b하고 a분의 4가 같을 때입니다. 즉 a, b가 4일 때가 되는 건데 a, b가 1이면서 a, b가 4일 수 있어? 없죠. 다시 얘기해서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a, b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두 개를 곱해서 만든 이 8이 최소값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결론, 괄호 두 개가 곱해져 있는 최대 최소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풀이 좀 귀찮긴 하지만 전개는 틀릴 일이 없는 가장 완벽한 풀이다. 두 번째, 각각의 괄호마다 산술기하를 써서 푸는 문제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 언제 맞다? 등호 성립하는 순간이 같으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a, b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각각 산술기하를 써서 곱한 게 전개를 시켰을 때랑 답이 같습니다. 하지만 등호 성립하는 순간이 이렇게 다르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a, b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개를 했을 때와 답이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반복. 이 문제 역시 괄호 여러 개가 곱해져 있을 때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전개는 가장 완벽한 풀입니다. 근데 괄호가 3개나 되기 때문에 전개하기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뭘로 풀겠다? 두 번째 풀이 각각 산술기하를 써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괄호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ab. 그 다음 b 플러스 c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bc. 마지막 c 플러스 a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ca. 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게끔 다 곱해볼게요. 자, 그러면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가 되고 크거나 같다. 자, 2 곱하니까 뭐가 되고 8 루트 a, b, c가 다 두 개씩이죠. 얘는 절대값 a, b, c랑 같고 a, b, c가 1이라고 했으니까 계산 결과 8이 나오겠네. 조심할 거 8이 무조건 답이야? 아니, 확인해 봐야겠죠. 자, 얘는 언제 등호 성립해?
A하고 B가 같을 때. 얘는 언제 등호 성립해? B하고 C가 같을 때. 얘는 C하고 A하고 같을 때. 자, 우리는 이 세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A, B, C가 존재해야 8이 최소값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즉 A는 B랑 같고 B는 C랑 같고 C는 A랑 같으니까 A, B, C가 같으면 되는 거잖아. 3개 곱해서 1이 됐대요. 근데 3개가 다 같아야 된대. 따라서 얘네가 뭘로? 1로 다 같아주면 되겠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2, 2, 2. 그러니까 최소값 8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마지막 달딱지 문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친구는 답이 25라 그러고 또 어떤 친구는 24, 또 누구는 9. 당연히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풀이.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A분의 3 더하기 B분의 2죠. 자, 우리 여기에다가 1을 곱해도 식 변화 없다. 콜? 자, 우리 1이 여기서 3A 플러스 2B다 라고 주어져 있죠. 오케이. 자, 이제 익숙한 문제로 바뀌었지. 괄호 2개의 곱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절대 틀리지 않는 완벽한 풀이 전개해주면 된다고 했지. 자, 그러면 9, 이렇게 전개하면 4, 그리고 이렇게 전개해주면 A분의 6B, 그 다음에 B분의 6A가 되겠죠. 여기서 양수 조건의 역수 모양이니까 산술기하 써보면 자, 어떻게 돼? 2 루트 A분의 6B하고 B분의 6A 곱해주면 되겠죠. 꼬랑지의 볕 13. 그럼 없어지고 66에 36이니까 마무리 지어보면 26, 12에다가 13 더해주면 25가 답으로 나오겠죠. 뭐 확인해야 돼? 그렇지. 등호 성립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했지. 자, 여기에서 두 개가 같을 때 결국 A분의 B하고 B분의 A가 같을 때겠죠. 크로스 해주면 A제곱이 B의 제곱하고 같을 때고 둘 다 양수니까 A하고 B가 같을 때가 되겠네. 아, 여기에 넣어주면 A하고 B하고 같대. 그럼 3A 더하기 2A가 1인 거니까 5A가 1이죠. 결국 A, B가 5분의 1로 같을 때가 등호 성립하는 순간이다 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만약 여기에서 전개하지 않고 각각 산술기하를 썼을 땐 어떻게 될까요? A 플러스 3 더하기 B분의 2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띠릭 AB분의 6이죠. 자, 그 다음에 3A 플러스 2B는 크거나 같다. 뭐? 2 루트 띠릭 해주면 6AB죠. 자, 곱해보면 A분의 3 더하기 B분의 2. 그 다음 3A 플러스 2B가 크거나 같고 둘이 곱해서 4. 루트 6, 루트 6이니까 6으로 나오죠. 4, 6에 24인 상태에서 AB분의 1하고 AB는 없어지잖아. 그치? 얘는 뭐가 나와? 24. 답이 다르지.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뭐 확인해야 돼? 등호 성립하는 순간. 자, 얘는 언제 등호 성립한다? 둘이 같을 때. 크로스 해주면 2A하고 3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자, 얘는 언제 등호 성립한다? 둘이 같을 때. 결국 3A하고 2B가 같을 때. 두 개의 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A, B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따라서 이때는 답이 아닌 겁니다. 세 번째,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구하는 게 별 더하기 달이지. 즉 A분의 3 더하기 B분의 2잖아. 자, 그러면 양수 최대 최소 산술기하 모양 써볼게요. 2 루트 AB분의 6이겠네. 자, 그러면 나는 AB의 모양만 찾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주어져 있는 식 가지고 풀어보면 3A 더하기 2B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띠릭 곱해보면 6AB죠? 그래서 얘가 몇이야? 1. 따라서 루트 6AB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6AB는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AB가 2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거겠지. 그래서 얘를 역수치에서 위에다 갖다 대입해주면 2 루트 6하고 24랑 곱하면 144. 따라서 12하고 2랑 곱할 거니까 여기서 뭐가 나온다? 24가 나오겠죠?
두 번째 문제와 마찬가지로 24라고 하는 잘못된 답이 나온 이유는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에 등호 성립하는 순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등호 성립하는 순간은 두 번째 풀이와 일치합니다. 잘못됐죠? 마지막 네 번째 풀이. 현재 구하라고 한 모양이 a분의 3 더하기 b분의 2입니다. 내가 여기에 0을 더해도 식은 변하지 않잖아. 자, 0. 그 0을 내가 3a 더하기 2b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써도 상관없겠죠. 이 상태에서 얘랑 얘 역수 모양이네. 자, 그럼 산술기하 써주면 2 루트 띠릭 바로 쓸게요. 9 더하기 역시 얘와 얘도 역수 모양이니까 2 루트 띠릭 곱하면 4 꼬랑지에 마이너스 1 정리해주면 6에다가 4 더해주면 10이죠. 1 빼주니까 9 역시 얘도 잘못된 답입니다. 왜 그런다고? 등호 성립하는 순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니까. 자, 우리 첫 번째 산술기하 이거 두 개 같을 때 등호 성립하는 거 맞죠? 그럼 a분의 3하고 3a가 같다는 얘기는 3, 3 없어지고 a 제곱이 1이네요. 즉 a가 1일 때 등호 성립하겠네. 자, 마찬가지로 뒤에 거 산술기하 썼었죠. 얘는 b의 제곱이 1일 때 b가 1일 때입니다. 자, 근데 현재 조건이 3a 더하기 2b가 1이래요. a가 1이고 b가 1일 때는 이 식 성립하니? 안 하잖아.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네 가지 방법으로 풀어봤는데 첫 번째 전개해서 풀어가는 거 오케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등호 성립하는 순간이 달라서 틀렸어. 그 다음 네 번째는 등호 성립하는 순간이 주어져 있는 식을 만족하지 않아서 틀렸어요. 혹시 본인이 잘못된 답을 구했다 그러면 반드시 왜 틀렸는지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표 기출문제 풀면서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유형이네요. 자, 얘랑 x제곱 마이너스 9라고 하는 똑같은 모양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단 식 변형해 볼게요. x가 3보다 크대. 그럼 x제곱이 9보다 큰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9는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양수 조건 뽑아낼 수 있지. 자, 그 상태에서 x제곱 마이너스 9의 모양을 만들 거야. 자,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9 한번 더해주면 원래 식하고 변화 없죠.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49. 이제 역수 모양 보이네요. 자, 그러면 산술기하 2 루트 띠릭 하고 싶지만 그냥 다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49 꼬랑지에 9. 식 정리해주면 얘랑은 없어져. 루트 49니까 7. 이 7에 14에다가 9 더해주면 23이 되겠죠. 마지막 까먹지 말고 등호 성립하는 순간 체크. 두 개가 뭐 할 때야? 같을 때죠. 결국 x제곱 마이너스 9 전체의 제곱이 49일 때인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9가 7일 때죠. 그럼 x제곱이 16이네. 따라서 x가 몇일 때다? 4일 때 등호 성립, 즉 최소값 23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도 역시 비슷한 형태입니다. x가 1보다 크대요. 자, 그러면 x-1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양수 조건 만들어냈고 x-1이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분자의 x-1 모양 만들어주기 위해서 식 변형해 봅시다. x-1 써주고 위에 식이랑 같아지려면 플러스 2 만들어주면 x 플러스 1 나오죠. 자, 여기에 x-1분의 16. 역시 양수 조건의 역수 모양이네요. 산술기하 씁시다. 2 루트 x-1 곱하기 x-1분의 16 꼬랑지에 플러스 2. 식 정리해주면 x-1, x-1 없어지고 2, 4, 8에다가 2 더해주는 거니까 10 나왔죠. 어려운 문제에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귀찮더라도 반드시 등호 성립하는 순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둘이 뭐 할 때? 같을 때 x-1의 제곱이 16인 거니까 x-1이 4일 때죠. 따라서 x가 몇일 때? 5일 때 최소값 10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확인해 볼까요? x에다 5 넣어봐. 그럼 몇이야 여기? 6이죠. 4분의 16이야. 그러면 4 나오네. 따라서 6 더하기 4, 10. 맞죠? 다음 문제는 아까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문제라고 했었던 마지막 달딱지 문제 있죠? 그거랑 똑같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앞에서 네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면서 왜 이때는 맞고 이때는 틀리는지 설명했으니까 여기서는 바로 정답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식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모양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죠. 여기에
1을 곱해도 주어져 있는 식은 변화가 없죠. 자, 내가 그 1을 3을 양쪽으로 나눈 3분의 x 플러스 y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럼 분모에 있는 3분의 1 앞으로 빼고 이제 괄호 2개의 곱셈이니까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개하면 1, y분의 1하고 y도 1.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곱해주면 y분의 x, 맨 처음 거랑 마지막 거 곱해주면 x분의 y가 되겠죠. 무작정 산술기하 쓰면 안 되고 여기서는 실수 조건이거든. 근데 둘이 곱해서 0보다 크대요. 그럼 일단 뿔뿔 아니면 마마 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둘이 더해서 3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둘 다 플러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양수인 상태에서 역수. 자, 따라서 우리 여기에서 뭐 쓸 수 있어? 산술기하 쓸 수 있겠죠. 3분의 1에다가 자, 둘이 산술기하 써주면 2 루트 y분의 x 곱하기 x분의 y 꼬랑지에 플러스 2 식 정리해주면 3분의 1에다가 2 더하기 2가 되겠죠. 결국 답은 3분의 4. 2번. 그냥 넘어가지 말고 등호 성립하는 순간 체크해야겠죠. 자, 둘이 뭐 할 때? 같을 때. 결국 x제곱하고 y제곱이 같을 때 따라서 x하고 y가 같을 때 등호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이 문제에서는 각각 산술기하를 써서 곱해도 답이 3분의 4로 똑같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괄호가 등호 성립하는 순간, 두 번째 괄호가 등호 성립하는 순간이 일치하기 때문에 각각 산술기하를 썼을 때도 똑같이 3분의 4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각각 산술기하를 쓸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 까먹지 마세요.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2013 경찰대 문제. 나 경찰대 안 갈 건데 또 그러지 말고 좀 어려운 형태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분수꼴이 주어져 있으니까 역수 모양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왜? 산술기하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무턱대고 산술기하 쓰면 안 되고 양수 조건인 거 확인해 줘야겠죠. 여기서는 x, y는 실수라고 나와 있지만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 1을 더했기 때문에 분모는 양수 조건 갖춰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주어져 있는 식을 변형해 보면 분모에 나와 있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1의 모양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식이 같으려면 x제곱 하나 더 써줘야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2x 써주고 없던 1 더해줘 있으니까 빼기 1까지 해줘야 같아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1분의 4 써주면 되겠네. 여기에서 역수 모양 보이니까 산술기하 써주면 되겠죠. 2 루트 그냥 다 씁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1에다가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1분의 4 그리고 꼬랑지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그럼 주어져 있는 식 정리해주면 얘는 없어지고 2루트 4니까 4죠. 거기에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네. 자, 우리 2차 식의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뀌었네요. 따라서 뭐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럼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인 상태에서 3이 되려면 플러스 2 써주면 되겠죠. 따라서 x가 몇일 때? 1일 때 최소값 2를 갖겠네요. 또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 등호 성립하는 순간 반드시 따지라고요. 자, 우리 얘네 두 개가 같을 때 등호 성립하는 거 맞지? 그 얘기는 이거 넘어가면 이것의 제곱이 4일 때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1이 2일 때죠. 정리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일 때고 아까 x가 1이라고 하는 거 나왔으니까 y는 뭐가 돼야 돼? 0일 때 최소값 2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진짜 계산 한번 해볼까? x에다 1 넣고 y에다 0 넣어서 진짜 답이 2가 나오는지 확인해 봅시다. 넣어보세요. 2, 여기 0, 여기 빼기 없어졌네. 자, 다시 x에다 1 넣고 y에다 0 넣어봐. 그럼 2분의 4인 거니까 정답 5번에 2 나오네요. 여기까지 해서 좀 투머치하게 산술기하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어렵다고 징징대지 말고 여러 번 반복해서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안녕.